그러니까 트럼프가 엊그저께 얀센을 FDA가 접종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얀센도 그것도 뭐 몇백만 명 했는데 한두 명 그렇죠.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접종 중에 왜 문제가 되냐? 미국은 화이자 모데나로 넘쳐나. 그런데 얀센은 이게 한 방 맞아요, 그냥. 그렇죠, 한 방 맞아요. 그리고 보관도 쉬워. 쉽게 말하자면 드라이 아이스 담은 그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병 줄줄이 한 200개 넣어가지고 가서 아무 시골 마을에 가서 막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 선진국은 그게 굉장히 복잡한 보관을 해서 2번 맞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잘 맞아. 그러나 아프리카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고. 동남아 오지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드라이 아이스 박스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채워 넣어서 그냥 가서 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늦춘 거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그 FDA 그 CDC 질병관리본부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코로나 독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야. 하루라도. 그러면서 똑같아 문재인이랑. 그래서 뭐 조중동 모르지. 그 바이든 좋아하니까 네. 바이든 띄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중요한 사회적 공기를 만드는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책임 있는 여론이 할 진실을 밝혀줘야지.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이건 트럼프 작품인데.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도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이건 트럼프 작품이다. 국민의힘은 어때요? 당 여기도 과관이야. 당 차원에서 일부 뭐 예산을 하는데 저 여당보다 앞서 뭐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은 있고 뭐 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 봤네. 최영두 의원이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네, 문재인 백신 참사 규탄을 한 게 최영두 하고 하나예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제 백방으로 혼자서 외로이 뛰어다니는데 당에서 뭐 선거다 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 혼자서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아닥이나 혹은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난 근본 원인은 중국 눈치 보기라고 봐요. 첫 번째 그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비판 안 하죠. 중국 감싸는 WHO 비판도 없죠. 그 다음에 중국 시노팜 백신 끼고 도는 그 보사부 국장에 대한 맹렬한 비판 없죠. 그 다음에 이 백신 참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백신 참사의 근본 원인은 결국 코로나 독재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국 백신 띄우려고 했던 거. 그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깨지를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이런 명백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실제 이제 복합적인 경제 문제나 이런 거 걸리면은 사실은 중국과 상당히 절도 있게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반중은커녕 절도 있는 관계 재정립도 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제 많이 오염돼 있거나 혹은 중국에 대해서 반중 칼날을 세우면 정치적으로 고립돼서 제거당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살생부에 올라가면 그렇죠. 친중 세력의 살생부에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당한다. 근데 조금 있으면 지금은 소위 말 백신 디바이드, 옛날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듯이 디지털이 막 나왔을 때 선도국과 그다음에 뭐 추격국 그다음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이 후진국 간의 그 디바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격차를 만든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인류의 생활의 질이 디바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백신 디바이드가 최소한 뭐 한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이 문제로 인한 국가적인 격차나 혹은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연말 연초가 되면 되게 극복될 거예요. 지금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저게 2020년 12월 15일인데 저 무렵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파이자 백신에 대한 사용 허가가 난 날이에요. 그렇죠. FDA 허가가 난 그 무렵입니다. 그때 하루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백신
몇 주사, 몇 샷 놨냐? 빵샷 놨겠죠? 그날 아침까지는. 지금 하루에 몇 샷을 놓고 있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500만 샷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중순 현재. 그다음에 생산량 확대 추이 생각하면은 연말쯤 되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게 이제 이 음. 곡선을 보세요,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 이 저게 뭐냐면 4개월 만에 빵샷에서 0.2까지 간 겁니다. 4개월 만에. 그럼 앞으로 4개월은 저게 이제 약간 위로 뜨거든요. 그렇죠. 예, 위로 뜬다는 얘기는 이 모든 그 분포 곡선들이 되게 그 현상 곡선들이 그런데 처음에 가다가 이제 그걸 이륙이라고 불러요. 테이크오프. 이렇게 뜬다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앞으로 4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위로 기울기가 뜰 거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거의 7천만에서 1억 샷 정도 놓을 거예요. 8월 중순쯤 되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약회사들이 이거 만드는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 다음에 모데나, 그 다음에 파이자가 이거를 양산 시설을 늘릴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면역이 형성됐을 때 면역이 얼마 갈지를 몰라. 그렇죠. 근데 대충 한 1년 정도 가지 않겠냐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독감, 폐렴 독감 이런 게 1년 가잖아요, 보통. 지금 뭐 이게 면역 지속 기간이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은 6개월이다, 뭐 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간다고 이렇든 치면 저렇든 1년이라고 1년마다 70억 병이 나와야 돼. 당연히. 그 얘기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 1년 연간 한 200억 명한테 그 3배쯤 되는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죠. 널널한 생산 시설이 갖춰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천만 샷, 8천만, 그게 4천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그냥 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절반 잡아서.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신이 이게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노백 이런 사백신 말고 사백신은 저건 생산시설 잘못 늘렸다가 골로 갑니다. 백신을 대량으로 병원군 불렸다가 병원군 그거 비활성화 시키는 건데 중간에 빠져나가면 착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거든. 이 저기 그 병원균이랑 상관이 없어요. mRNA 백신이나 DNA 트로이몽마 백신은요. 병원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신체 세포 내에서 반응하는 차이가 획기적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병원균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병원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합성 단백질을 갖고 만들어요. 단백질을 그렇죠. 저게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죠. 그 단백질이 뭐냐면 세포 내에 들어가면 병원균에 대해서 항체로 생산하게끔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체도 단백질인데 세포 내에서 항체 단백질을 만들게끔 작동시키는 인공 단백질이 인공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병원균은 아예 오돌돌돌 말아야 둘 다. 이제 바이러스를 쓰긴 써요. DNA 트로이몽마 방식은. 근데 그 DNA 트로이몽마 방식에서 쓰는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한 예를 들어서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 이런 걸 써요. 이게 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해서 거기에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 또 개인마다 차이에서 아주 극소한 그러나 좀 치명적일 수 있는 혈전 이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논문도 그런데 아직은 논문이고 한 추적이니까 그냥 두고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mRNA 방식이든 DNA 트로이모마 방식이든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저 기술을 가진 전 세계의 선두 기업 대여섯 개는 겁없이 생산시설을 증설해도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압박을 덜 받을 거다. 덜 받죠. 그다음에 자기 시설 증설하나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우리 생산 기업 중에 하나가 SK 이노베이션의 안동 공장 아니에요. 그게 대해서도 국뽕을 얼마나 놓았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든 뭐든 한국에서 뭐 만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아니 기업과 국가 혹은
기업과 국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생산지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주인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저기 얀센이나 이 사람들 주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고 협상이 쉬울 거다,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이런 원시적인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세나탈 탈출에서 이야기 다룬 적이 있거든. 어떻게 그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0.1mg을 놓는 거거든. 원액. 물론 희석을 하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1cc 1mg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희석된 건 0.1mg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돼 있냐? 원액을 전량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보내요. 그럼.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보틀링을 하는 거야. 희석해서. 희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병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파는 그런 계약인데. 그런 계약인데. 이런 계약이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 저기 어디야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무릎 팍 꿇고 앉아갖고 빌어야지. 야 우리가 그게 작년 1년 전 얘기야. 그러셨잖아요. 무릎 팍 꿇고 앉아서 그거 우리가 생산하는 건데. 그렇지. 우리 원액인데 생각을 해봐라. 한 사람 앞에 0.1mg이면 1g이면 10사람이고 1kg면 그 0.01mg 아무튼 1kg면 한 10,000명 받아요. 10,000명. 10,000명도 더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맞는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0.01mg 한 100kg도 안 돼. 원액 기준. 원액 기준. 야, 그 말통으로 5개만 좀 빼주라. 말통 하나가 무슨 20kg 아니야. 좀 그렇게 문재인이 너 당신 말이야 무릎 팍 꿇고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가서 빌어야 돼. 그걸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다니까. 그렇죠. 제가 저기 제가 청와대에 있었으면 문재인 586 안 망할 거야. 덜 망할 거야. 코로나 독재도 안 했지. 안 들어가기를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나라의 축복입니다. 참나 이러고 먹고 말아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쨌든 뭐 전 세계가 또 다시 계속 나오고 뭐 매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단 면역이 되고 하루에 뭐, 하루에 0.2%씩 주사를 1%씩 주사를 놓으면 7천만 샷이면 1%거든요. 100일이면은 전 세계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에 하루에 8천만 샷을 놓는 그런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11월 말 12월 말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원샷 이상씩 다 맞는 상태가 돼. 이게 뭐 조금 이제 뭐 지역이나 또는 저기 뭐 돈이나 뭐 혹은 교섭력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연말 연초 가면은 대충 다 세계적인 맞고 기초적인 이제 소위 집단 허드 이뮤니티의 기초는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문팔육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이 어마무시하게 붙어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 중국 저 개땡땡들 저놈들 때문에 이 개고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에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이 원인인지 우리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를 직면을 하지 않고 거짓말, 은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그게 중국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 물어야 된다. 제가 중국 대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되면은 이제 연말부터 무지하게 심해지거든 이거 이 흐름이. 그거 아세요? 저기 중국이 시노팜 해가지고 막 마치다가 지금 이제 중국도 겁이 나가지고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데나 뭐 가릴 것 없이 앞에 그냥 무릎 밖으로 때문에 무릎 꿇고 지금 구하려고 난리야. 근데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트럼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뭐 어느 정도가 거의 뭐 지금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말하는 정도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말하자면 백신을 정치하기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노팜 막 최고다 그래놓고 해놨는데 밖에서 들여오고 뭐 하고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중국이 말하자면은 이 백신 디바이드에 자기들이 한 행적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극복하기 힘든 상태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길 좀 빌고요. 그 이제 작년 여름이었나 초가을이었나 그 홍콩 대학의
그 바이러스 연구자 미국 갔죠. 여성 과학자 옌리먼 옌리먼 박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옌리먼 박사가 이제 밝힌 게 내용이 뭐냐면 이건 인공확산 바이러스고 하나는 저기 어디야 그러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 하고 네. 다른 하나는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를 결합을 시킨 거다. 그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유전자 배열이 나온다. 그런 주장을 해서 옌리먼 박사가 그래서 그 점에서 아까 네. 전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데 백모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노팜의 등장이 말하자면은 만약에 인공합성이라 그러면은 거의 동시에 준비됐거나. 그러니까 시노팜이라는 게 사백신. 사백신이죠. 사백신이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합성을 몇 년에 걸쳐서 시도했을 텐데 할 때부터 동시에 거의. 동시에 준비를. 사백신과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아데노바이러스 백신도 준비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DNA 트로이 목마 방식 백신도 그 미국의 그 저기 어디야 국무부에서 그거 담당했던 그거 담당했던 사람이 그때 나와서 인터뷰할 때 뭐냐면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근처에서 근무한다가 이 코로나로 걸려서 아주 초기에 12월, 11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숨졌다고 생각되는 인민해방군 군인들 보면 아데노바이러스가 나오더라 이거. 아데노바이러스가 그거예요. 저기 침팬지 바이러스고 아데노바이러스는 뭐에 쓰이냐면 DNA 트로이 목마 방식 백신에 쓰여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몸에서 네. 그 나왔다라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로 개발이 되면서 동시에 그 무기에 대한 이제 그 백신으로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트로이 목마 방식의 백신을 시도한 흔적이다. 그래서 라고 해석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그래서 했어요. 전문가들 이거 챙겨서 그런 취지의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옌리먼 박사는 뭐라 그랬냐? 그 사람대로 가는 건데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백신이 시노팜, 시노백이거든요. 네. 둘 다 문제가 뭐냐? 둘 다 사백신이에요.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병원균을 비활성화시킨. 그때 옌리먼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물었어요. 중국의 지금 백신 개발 속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옌리먼이 한마디로 딱 해요. 중국의 수준은 사백신 외에는 안 됩니다. 그때는 중국이 자기들 그 발표 그 자료 보면 여러 개 회사가 그 DNA 트로이 목마 방식으로 백신 개발한다고 막 떠들 때예요. 근데 그때 딱 옌리먼이 그때 그 기억하거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옌리먼이 그러더라고. 중국 지금 기술의 수준은 사백신 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지금 중국에서 내세우는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전부 사백신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고위 행정 담당하는 책임자들이나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 능력이 그러니까 소위 영향이 큰 조정동이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별로 쪼그라들어서 많이 그거 했지만 야당이 그 정도의 이런 지금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들의 요소는 일종의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식과 과학과 합리과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고 문제가 제기돼야 될 문제예요. 오로지 백모만 떠들고 아니 다른 분들도 아니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없었고 기독교 베이스에 또 그 이렇게 애국우파 하시는 분들은 이 백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그쪽은 이게 워낙 깊게 생명고각을 건드린 거라 원천적인 염호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의 바탕에서 나 백신 안 맞겠다는 분들은 전 존중해. 안 맞으셔야 돼 그런 분들은.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사람만 맞아도 그래도 한 70~80% 되니까. 그러면 충분히 집단 면역 형성된다. 네,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고 맞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는 독재예요. 저는 그건 반대.
독재를 또 야당에서 홍준표 씨가 또 그랬다가 쑥 들어갔죠. 어쨌든 나는 홍준표 같은 사람 이거 머리에다가 나치 깃발 아니면 모택동 깃발을 너무 촐랑돼가지고 나 참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오늘 저기 정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 그 참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중동 국민의힘을 보면 저 조중동 국민의힘 특징이 저게 중국 눈치 엄청 보는 집단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 마가 트럼프 공화당 즉 보스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이든 즉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져좀 복합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보선 승리로 좀 재미는 봤지만 이게 이제 어음깡 받은 거거든요. 부채 당겨서 현금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이지만 딱 3파전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백신 문제도 보면 조중동 국민의힘은 어정쩡하게 문재인 586 뜨뜻미지근하게 비판하고 있고 문재인 586은 코로나 독재 너무너무 달콤해, 너무너무 달콤해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 같은 가치지향 주권국가 애국민중은 야, 이거 중국부터 깨고 들어가야 돼. 오늘 어제 아주 화끈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어제 3파전이에요, 이것도.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접촉한 사람들 뭐 음성 뭐 또 하고 하는데 국회를 토탈 락다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와요. 참. 아이고. 우리 학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을 불질르지 그러죠. 그렇죠. 참. 국회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프레스센터 그다음에 국회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좋다 이거예요.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 모든 저기 뭐 간담회실, 회의실 이런 것들 전부 올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웰빙 강박증이야. 나는 게 미국에 그래서 좋더라고. 하루에 3,000명, 4,000명 죽어나갈 때도 집회는 계속 해. 트럼프 깃발 들고 해. 왜냐면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위험해요. 근데 그것의 어느 정도 기준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페어하게 혹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과학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문빨려 그게 아니라 아니라 과학 다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질병 끼고 사는 거고. 그렇죠. 우린 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다 조심해야지. 최대한 조심하지만 헌법적 기본 권리, 기본 가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예배 드릴 자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좀 말을 보세요. 예술의 전당은 좌석에 50% 채워도 되고 그렇지. 교회는 좌석에 20%밖에 못 채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단지 뭐 꼭 그러면 공용 성경 쓰지 마세요. 공용 찬송가집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와 찬송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회에 드나들 때 이 손 이거 다 소독하고 체온 재고 드나드세요. 뭐 이런 정도를 해야지. 이거 원천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전부 이 웰빙 강박증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게 심해. 그것도 심한데 왜 저기 우리 좀 기후 뭐 등등에서 소위 종말론적 혹은 이 최악의 경우 혹은 이런 삶과 죽음, 살아나 죽느냐 이런 방식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강박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자기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이 이거 살인자야. 그러니까 뭐 좀 뭐야? 아니 강원 집회에 5만 명이 모이지만 하루에 저 콩나물시루 지하철로 200만 명, 300만 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이건 왜 안 되냐 이거야. 오히려 야외 집회 훨씬 안전하구만. 지금 보세요. 조 박사님이랑 나랑 지금 거리가 1.5m 정도 돼요. 우리가.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침을 안 튀기고 그렇죠. 있잖아. 네. 막 가는 말로 해서 제가 감염돼 있는 상태라 그래도 무증상 감염 상태라 조 박사님한테 전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지금. 크게 기침 하나 가려봤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한 1년 전, 이거 1년도 더, 한 14개월 전부터 저는 이 식당 가면 반드시 반찬과 이런 그걸 뜨는 덤 젓가락, 덤 숟가락은 따로 쓰잖아. 그렇죠. 앞 접시 놔두고. 왜냐하면 제가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그 사실은 저희 회원들 때문에 그래요. 저희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 제가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만약에 회원들 만나고 다녀 그러면은 저야 이제 62, 셋이니까 저는 중증으로 안 갈 확률이 높지만 뭐 지금 70대 말 80대 초반이 어르신들 중증 가버렸어요. 백모 만난 다음에. 그럼 뭐냐고 이게 백모가. 제가 그래서 그런 버릇을 좀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 거고. 그건 조심하는 거고. 살아내고 이거 신앙에 내야 대한 될 거 거, 아니에요. 집회에 대한 거, 표현에 대한 거 이런 기본적 헌법적 관리를 코로나 독재를 앞세워서 또 국민들의 이 웰빙 강박증을 이용을 해서 아니야. 자, 이제 마지막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 선관위의 내투표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내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뭐 어떤 가짜표가 부거넣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는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 링크는 www.lisol.kr/cb4 cb4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이겼다고 이제 뭐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이걸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이거 참여하시면 이렇게 해야 내년 대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아주 음흉한 세력이 황당한 짓을 기도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페인은요, 이 중앙선관위 그 정보공개 청구는 이제 그 중앙선관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좀 불친절해서인지 이 PC에서만 할 수 있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글자가 너무 작아지고 칸이 너무 작아져서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결과를 받는 게 이메일로 받으시는 편이 편해요. 그러니까 PC와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은 직접 하시고 저희한테 인증샷만 보내주시면 되고 최종 확인 화면을 PC와 이메일을 익숙지 않거나 그런 환경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저희한테 이렇게 그 문자를 주시면 6368-9901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입력 대행을 해드립니다. 입력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